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캐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오전장까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5일 연속 조정받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맞고 튀어 올라가 주는지, 이 부분이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는지 다시 한번 이때 확인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저녁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새벽 사이에 조금 밑꼬리를 남기면서 끌어올려줬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이 GBTC발 ETF에서 역대 최소의 유출액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비트코인 캐시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 줄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전부, 근원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 전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이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자, 오늘 새벽 3시였죠. 이전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 FOMC 연준 위원들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죠. 인플레이션 완화가 충분치 않다.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범위로 들어올 것이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범위를 조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 회의록 공개 모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그 수치와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그럼에도 새벽에 시장이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도 양봉 마감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도 밑꼬리를 남기면서 끌어올리고 마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5% 상승한 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 다만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행히 시장이 끌어올리고 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 캐시의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슬슬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우리가 진입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었던 이슈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 캐시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제목에 ETF 그리고 반감기보다 폭발적이다. 비트코인의 진짜 호재는 이거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월 달에 승인될 전망이다. 이 기사가 엊그제 날짜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 전해진 속보를 보면, 자, 외신에서는 홍콩이 4월 15일 날 당장 다음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계획이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다시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요. 자, 홍콩의 ETF는 중국 자금의 유입로로 쓰이게 될 거고, 이 규모는 미국보다 클 거다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코인 시장의 문을 닫아버렸죠.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중국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미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 삼아서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부터 금융시장의 메카였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플랫폼은 구축된 상태였고요.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 거래소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또 홍콩의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에게 홍콩으로 오라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 지지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코인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보다 이 코인 시장에 호의적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긴 했지만 이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하려는 ETF 승인을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홍콩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빠르게 승인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할 예정이라고 제가 관련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근 이 ETF가 승인되고 나서 여기서 순유입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순유출이 나오면 하락하는, 상호 비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 차트를 보시면 위에 보이는 차트가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리고 최근까지 4월 초까지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밑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과 유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이 순유입이고 빨간색이 순유출인데 크게 봤을 때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순유입이 들어왔을 때는 비트코인도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크게 순유입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1억 원 위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유입세가 줄어들고 유출로 전환되면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는다. 강하게 상호 비례작용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에서의 ETF가 승인되고 중국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6월 달에 이 EDXM이라는 이 미국에서 새롭게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출범 당시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상장됐었던 코인은 총 4개였는데 이 4개의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나머지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런데 작년 말에 이 4개 중 비트코인 캐시만 EDXM 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EDXM 마켓은 미 월가의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 피델리티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함께 만든 기관들을 대상으로만 거래가 진행되는 미국의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당히 중국화된 코인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상장 폐지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들,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 중에서도 아마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캐시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전 대세 상승장에서 이전 반감기에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 전고점 200만 원 위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전후로 이 급등을 만들기 전후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세대가 바로 이 박스권의 상단 저항 라인,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이 이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지지로 역할을 바꾸면서 이 위에서 마감해 줄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 윗구간에서의 시세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매물대 라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윗구간으로 진입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매물대가 쌓여 있지 않을수록 더 빠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4월 4일 날짜로 개별적인 반감기가 적용이 됐고 또 이번 달 말에 4월 21일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홍콩에서 현물 ETF도 승인되고 나면 이 소식들이 전부 비트코인 캐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영향을 줄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 신고점 경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대세 상승장에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때문에 남아있는 상승 여력은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상승력을 보여줄 때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도 신규나 추가나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추후 상승력에서 우리가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고 그러면서 평균 단가도 관리하고 비중 조절도 함께 들어가야지 우리가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전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자동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